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거의 한 달 전에 23살 청년 이선호 씨가 철판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에게 사정을 듣겠습니다. 어제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이 이어졌고요.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사망자가 무려 42명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총 사망자는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2부에서 중동 전문가와 함께 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 남았습니다. 대선은 내년 3월입니다. 청와대는 단합을 강조하고 여당은 당의 목소리를 더 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임명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정치권 상황은 3부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토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23살 대학생 청년 이선호 씨가 등록금을 좀 벌려고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지 벌써 25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 비극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돼가는데 아직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청 업체가 사고 20일 만에 사과는 했는데 대국민 사과입니다. 유족에게 먼저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에게 얘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전화로 연결돼 있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선호 아버지 이재훈입니다. 예. 자, 이제 선호 씨 사고가 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흐르고 있는데 아직 장례 일정을 잡지 못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상황이 좀 어떻게 변해야 장례 일정을 잡으실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빈소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예. 이거는 사고의 원인과는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도의적인 문제로서, 예. 우리 아이가 죽기까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예. 그 두 사람한테 우리 아이가 용서를 받아야 눈을 감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 찾아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드렸고요. 예.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작업 지시를 내린 사람은 현재까지 자기는 그런 지시 내린 적이 없다 하고 발뺌만 하고 있고, 예. 물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밝혀준 문제고요. 예. 하여간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제 아이가 눈을 감지 못해서 이 빈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와서 용서를 빌은 사람이 있고 아직 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잡아떼고 있는 분. 이분은 그러면은 그 원청업체의 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주 이제 원청업체 이제 직원으로 지금은 이제 예. 제가 파기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직접적인 FR 컨테이너 날개를 충격을 가해서 그 충격을 해서 예. 우리 아이를 덮치게 만드는 그 지게차기사는 예. 또 다른 회사에 이제 월대 계약을 맺은 일반 사업자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빈소가 지금 유지를 하시는데 이제 25일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빈소를 지키시기도 힘드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저보다도 저는 예. 그날 이후부터 제 아이 친구들이 예. 돌아가면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요? 예. 예.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 집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3명, 4명 모여서 밥도 먹지만 하는 이 시국에 예. 허운 날 장례식장에 나가서 밤을 새고 들어오는 아들을 볼 때 그 집 부모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제가 죄스럽고 미안해서 하루라도 빨리 빈소를 어떻게 재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안 만들어주고 있고 예. 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청업체가요, 사고 난 지 그 20일 만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있는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자, 모든 일에는요, 예. 순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자, 먼저 유족들 앞에 와서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고 나서, 예. 그리고 또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하고 그걸 밝히고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죠. 사회적으로 너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국민들을 갖다 무서워했다고요. 대국민 사과부터 합니까? 먼저 하기 전에 유족들한테 먼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 예. 거죠. 그 사과의 기본적인 순서가 잘못됐고요. 지금 네네. 보시기에. 그러면은 그 사과한 이후에 혹시 이제 그 아버님의 이런 뜻을 이해를 하고 혹시 다른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해온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예. 다시 그렇게 해서 오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뭐 연락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빈소를 방문하셨는데 네. 좀 뭐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예, 제가 먼저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저희 집에는 지금 아이 한 명이 죽었지만 그 아이 한 명이 죽는 바람에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예. 이런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가족이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다. 예. 대통령께서는 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예. 그랬습니다. 예. 예, 그 약속 꼭 믿고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정부 차원에서요, 그 이제 대통령이 한 약속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그 움직이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뭐 오늘부터 정부 합동으로 예. 태스크 포크가 가동이 돼서 이제 전쟁 작업장에 예. 고용노동부하고 그래서 지금 뭐 조사를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따라서 예. 제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아버님께서는 그 평택항 현장에서 8년 동안 일하신 곳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현장 상황을 잘 아실 텐데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기억하시기도 힘드시겠지만 사고가 난 그 당시 현장에서 그 초기 대응에 좀 문제가 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측에서요. 예,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가 예.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났는지 알아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알아보는 과정에서 119 신고를 하는 이제 체계가 잘못됐더라. 예. 자, 제일 처음에 그 사고 현장을 본 A라는 친구는 빵 해서 보니까 제 아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급하게 자기 윗선에다 무전을 날립니다. 대리님 큰일 났어요. 여기 119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무전을 받은 김모 대리는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예. 그 현장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사무실에 있는 또 다른 김모 대리 자기 윗선에다 보고를 합니다. 예. 그 보고를 받은 김모 대리가 신고를 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니까 잘못됐습니다.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하고 그 시인하는 통화 내용을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요 저는 그래요. 그 현장을 보고 윗선에다가 전화를 보고를 했던 그 친구가 뭐 인간성이 결여되고 인간성이 나빠서 그렇게 했겠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이거는 분명히 회사 내에 예.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예. 자 그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선 선보고 후 조치라는 그런 대응 매뉴얼이 있지 않았나.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응 순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안전 관리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아버님께서 8년간 일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8년 동안 일하면서요. 예. 안전관리자가 주는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요. 예. 왜 안 줬겠습니까? 회사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특정 수의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분한 게 뭐냐면요. 예.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게 한 사람만 안전관리자로 세워놨더라면 이런 사고는 날래도 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 하루 일당 10만 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요. 그 현장에 세워놓으면요. 고작 그 10만 원 더 아껴서 뭐 그거 좀 아껴보겠다고 우리 집 아이를 갖다 이래 잡은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그 이른바 중대재해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지난 1월에 통과는 시켰는데, 이게 지금 시행유예가 돼 있고요. 또 시행령을 이제 지금 뭐 마련하겠다는 상황 같은데, 아버님께서 이제 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시행령 관련해서 좀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예, 뭐, 물론 이번 계기로 조금 미흡했던 법안을 조금 더 보충하자고 정부 여당에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예. 그 법에 따라서 사업주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하고 또 행정 조치를 해주면 해서 사업주들이 뭔가 조금 주춤거리고 이번에는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재발 방지 대책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치하시는 분들요. 정말 제발 강고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기 자리에 서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뭔지 똑바로 한 번 더 상기하시고 조금만 현장을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아버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정한 사과도 받으셔야 되고, 그 전까지는 좀 장례를 치르시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 그 이후에 아버님 뭐 따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정말 저보다도 먼저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산재 피해 부모님들, 예. 또 여러 사회 단체에서 저한테 많은 용기와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이제 제 남은 시간들을 예. 그분들한테 받은 보답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범한 서민 한 집에 가장을 갖다가 예. 제 아이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자 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또 이상히 투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아버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 이선우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1분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충돌 이제 전면전으로 치달을 그런 조짐까지 보이는데요. 어제 하루만도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그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최소 42명이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전에 서로 충돌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최대 사상자라고 합니다. 자, 중동 문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광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또 그 42명이나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계속 상황이 이렇게 더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네,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요. 예.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한 181명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00있습니다. 예. 예, 부상자도 뭐 한 1000명 이상 되고요. 이스라엘 예. 측은 예. 사망자가 한 10명, 예. 뭐 100 몇 명 이렇게 또 부상을 하고, 예, 100여 명 이렇게 부상을 했습니다. 예. 이 지금 그 미국 AP 통신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통신사 아닙니까? 뉴스 통신사인데 이쪽에 그 기자들 다수 그리고 다른 이제 언론사들 외신이 입주한 건물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기사를 좀 봤는데요. 맞습니다. 사망자는 좀 이 건물 공습으로 아직은 나왔다는 얘기는 없죠? 네, 사망자는 없고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건물, 이게 아마 지금 잘라 빌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11층짜리 건물이고, 예. 건물을 미사일 공격하기 전에 이미 건물 내에 있는 모든 기자들과 거주자들을 대피시키는 전화, 그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시간을 조금 너무 넉넉하게 주지 않아서 예. 모든 물건들을 챙겨 나오지 못했다는 그런 좀 비판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피해자는 없지만 예. 이제 다수의 언론사 알자지라라든지 AP통신 이런 유명한 언론사들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 또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떤 참 상황을 보도하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건물을 파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시간 전에 그 경고를 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아주 기자들이 급히 이제 물건을 챙겨서 탈출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기본 방송 장비라도 챙겨 나오려면 그게 1시간은 부족했을 텐데요. 네, 그렇겠죠. 예. 근데 이렇게 또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 미국 네네. 측에다 그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건물이 뭐 하마스 그 이제 테러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CBS 방송에 있는 Face the Nation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해서 예. 하마스가 이 건물, 즉 잘라 건물을 하마스 정보부가 이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아, 정보부가 하마스 정보부. 예, 네, 하마스 정보부가 이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미 정부에 예. 이미 제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예. 제공을 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 정보를 그렇게 인정을 했다. 아. 본인은 그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미국 측에서는 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한 게 없지요, 아직까지는. 예,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 유엔이요, 이렇게 뭐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는 행위,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겠죠. 어떤 전쟁 시에도 어떤 민간인이나 민간인 건물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 만약 테러 단체가 민간인을 이용한다는 확증이 있으면, 예.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적법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예. 반대로 이스라엘이 어떤 특정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그 민간 시설이 테러 단체가 이용했다는 증거를 이스라엘이 제공하지 못한다면 예. 그것은 전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 증거를 제시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일주일 전에 충돌이 시작됐는데 이번 무력 충돌 사태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장기적인 원인, 즉 계속해서 있었던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예. 팔레스타인 문제가 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있을 당시 사실상 이팔 협상이 완전히 중단이 됐었죠.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어떤 피로감이 컸고요. 단기적인 이유로는 이제 셰이크 자라, 예루살렘에 있는 셰이크 자라라는 마을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그 마을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그다음 나가라 철거시키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 같았고. 아, 정착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알악사 사원이라는 예루살렘의 아주 성지라고 이슬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 경찰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주 양측 간의 감정이 격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게 지난 10일인데요. 네네. 이 10일이 예루살렘의 날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날은 이스라엘 측에서 정한 어떤 명절이고요. 사실 예루살렘의 날은 의미가 뭐냐면 1967년 전쟁 전까지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7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예루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 즉 알악사 사원이 있는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을 통합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1998년에 이스라엘 의회 즉 크네셋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분노가 더 컸던 날이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날에 이 날을 하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락사 사원에 들어가서 이슬람 그 신도들을 잡아낸. 왜 이 날을 하필 그런 걸 하는 날짜로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날에 이스라엘 우파들이 이스라엘 시민들을 행진하게 하는 행사를 했거든요. 행진, 네, 예루살렘 행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했고,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특히 라마단 기간 중에 알락사 사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 분노가 폭발해서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이 이제 다시 알락사 사원을 진압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국제사회에서 지금 지난 일주일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0명 넘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망하니까요. 비난이 거셉니다. 네네. 근데 이스라엘이 뭐 이런 국제사회 비판 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전쟁에서도 웬만한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개진하면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즉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멈추기 전까지는 우리의 군사 작전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사실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작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그 요청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서 또 이스라엘 계속 휴전 압박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완전히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대단히 아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도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움직일 것 같습니까? 네,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양측 간의 휴전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나타냐후 총리와 통화도 했고요. 그다음에 하마스는 아니지만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바스 수반과도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유엔 안보리 역할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안보리에서 좀 결의안이라든지 아니면 규탄, 성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요. 어저께 안보리 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있었으나 결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특히 이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실패했고 미국의 입장은 결의안을 도출하더라도 사실상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벌써 일주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양쪽의 충돌이. 네네. 그러면 이게 지난 2014년에요. 네. 이스라엘이 그때도 가자지구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팔레스타인 주민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희생됐는데, 또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2014년에 무려 50일 동안 전쟁이 계속됐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충돌 중에 가장 기간이 오래됐던 것이 아마 2014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상군이 직접 가자 지구에 투입이 됐고요. 예. 그래서 지상군이 가자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완전히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피해도 상당히 가장 컸던 그런 충돌이 아마 2014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이번에는 가자 지구에 투입하려는 지금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조만간 빨리 휴전이 나온다면 2,000명까지 희생이 나는 그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 전혀 가라앉지 않는 그 이유로요. 네네.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요. 이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입지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어떤 팔레스타인과의 긴장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스라엘 국내 정치가 상당히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예.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요. 예. 네, 그러나 충돌이 일어나면서 나타냐후 총리에게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나타냐후 총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전부 계획하고 아예 이 팔레스타인을 자극해서 하마스가 로켓을 먼저 쏘게끔 했다. 이때까지는 보기는 어렵지만요. 예. 그러나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는 충분히 이 나타냐후 총리가 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대편은 팔레스타인도 지금 정치 상황이요. 거기도 지금 네네. 그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이끄는 그 파타 정부가 있고 네. 또 이제 무장정파라 불리는 또 하마스 파벌이 지금 나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팔레스타인 국내 정치도 되게 어려운 그런 지금 문제가 있죠. 항상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하마스, 그다음에 온건한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이 이끌고 있는 파타 이 두 정부가 있는데 예. 이번 사건은 사실상 하마스가 이 이팔 문제 주도권을 항상 우리 아바스 수반에게 빼앗겼으나 이번에 한번 하마스가 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예.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로켓을 공격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팔레스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양분되어 있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 연대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 그다음에 유엔의 역할,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의 상황. 이거 봤을 때 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상황이 지금 해결될 상황 아닌 거죠? 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리 이 회의도 그다지 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예. 미국의 입장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언론들은 지금 휴전을 논의하고 있다. 예. 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일 아니면 4, 5일 정도 예. 시간이 지나면 예. 휴전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유로메나 문명연구소의 성일광 연구교수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마치고요. 잠시 뒤 3부는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분석 코너 여의도 실업자들로 돌아오겠습니다.